네, 잠금 해제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수요일에 또 휴장도 있어서 또 종목에 대한 궁금증 풀어보는 이 시간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먼저 오늘 양시장의 지수는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소폭 올라가면서 2,700선을 잘 지켜내고 있는데 코스닥 지수가 약간 또 바닥을 기어가고 있죠. 1% 이상 빠지면서 86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엇갈리는 시장에서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 지금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은 머니맵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1% 이상 올라가고 있고 한미반도체나 일부 또 반도체 관련주들 괜찮습니다. 특히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지난 금요일 시간외에 이어서 오늘도 또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죠. 피롭틱스, 캠트로닉스 등등의 종목들 강한 모습 보여주고요. 그리고 오늘 2차 전지 쪽의 표정이 정말 좋지 않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먼저 매출도 영업이익도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어닝 쇼크가 나왔어요.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는 가운데 나머지 종목들 다 빠지고요. 엔캠만 지금 10%가 넘게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자동차 쪽도 괜찮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정말 오랜만에 나란히 4% 넘게 올라가고요. 부품주, 자율주행까지 함께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금융주들도 올라가면서 다시 또 저PBR주가 주목받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저희 그러면 개장 특징주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닥 지수 또 끌어내리는 요소 중에 하나가 2차 전지 쪽 줄줄이 내리고 있다라는 건데 앞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LG 엔솔 어닝 쇼크 52주 신저가 기록했고 나머지 대형주부터 해서 2차 전지 대부분의 종목들 지금 다 밀리고 있거든요.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엔캠을 제외한 2차 전지 소위 대장주라고 불렸던 종목군들의 하락세가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까지, 그러니까 1분기가 저점이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지금 LG엔솔의 실적을 보면서 2분기도 조금 힘들겠구나, 하반기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조금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대를 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사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면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의 분할 매수는 저는 대장주를 중심으로 포스코홀딩스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신규 매수는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추가 매수나 아니면 어떤 추가 액션을 해도 되느냐 이런 부분에 이제 핵심을 짚어드려야 되는데 전 그건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네. 기존에 이미 물량을 들고 계신 분들이 자꾸 뭔가 희석하려고 하는 주가를 희석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은 좋지 않고요. 그런 신규 자금이 있으시다면 오히려 지금 잘 나가는 종목 쪽으로 가시는 게 맞고 그다음에 지금 반도체나 이런 잘 나가는 쪽으로 잘 대응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지금 두려움이 가장 늘어나는 업종이 어디인가 그런데 향후 방향성이 뚜렷하게 또 드러나고 있는 업종은 어딘가 봤을 때는 이런 2차 전지 소재 쪽, 양극재라고 하는 것이 결국 단계적으로 바뀔 리가 없지 않습니까? 2027년도에 전고체가 나온다고 해서 전고체가 휘장을 휩쓸까요? 그거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본다면 지금 이렇게 급락하고 있는 양극재 소재의 대장주들은 저는 오히려 지금이 두려움을 사야 되는 때다. 다만 바닥을 누구도 알 수 없는 만큼 분할 매수 정도의 관점에서 신규 매수는 여전히 유효하고 기존부터 분할 매수를 단행하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의 추가 매수도 좀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정리하면 신규 매수는 가능하지만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포지션을 늘리는 것은 조금 말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중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할 만한 종목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등등 짚어주셨고요. 일단은 부품 쪽에 소재 쪽에서도 양극재 쪽은 좀 보자. 이렇게 정리해 주셨네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자동차 쪽 괜찮은데 사실 자동차도 워낙에 좀 조정이 깊었잖아요. 그동안. 그러다 보니까 부품사들이 그래도 이제 반등이 좀 빠를 거다라는 게 증권가의 의견입니다. 그중에서도 현대오토에버도 올 한 해 동안 보면 거의 30%가량 주가는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유일하게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2분기에 수익성이 향상될 거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부품주 중에서 현대오토에버 또 자율주행을 담당하기도 하는데 마침 이 로보택시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자율주행 오늘 튀고 있거든요. 이쪽이 제일 괜찮을까요? 근데 우리가 좀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미국 정부가 지금 이런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을 원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 법안이 우리보다 더 퍽퍽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뭔가 기대감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다 아시잖아요. 안 되는 거. 그래서 당분간 될 리가 없는 산업이고 이에 대한 기대감 자체만 높아지고 있는 거죠. 현대오토에버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차, 기아차의 SDV, 그러니까 소위 이 소프트웨어로 정의되는 그 비클의 가능성을 믿으신다면 뭐 가격을 불문하고 계속 사셔야 되겠죠. 근데 전 그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과연 뭐 현대차, 기아차, 현대차 그룹이 소위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서 아주 뭐 발군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대오토에버의 뭐 실적 개선 가능성, 당연히 그 안에다가 현대차가 현대차만의 소프트웨어를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이익은 좀 올라가긴 하겠지만 그게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면 다 바꾸겠죠. 뭐 구글 걸 쓰든지 애플 걸 쓰든지 그런 식으로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대차의 소프트웨어 능력을 믿으신다면 현대오토에버를 사시고 저처럼 믿지 않으신다면 관심을 가질 이유가 별로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오토에버에 대해서 딱 명확하게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개장 특징주들 알아봤으니까 오늘의 잠금 해제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입니다. 보릿고개 잘 지났는지 차트 흐름 보면 그래도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자, 지금의 자리에 대해서 의견 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열어볼게요. 실적 개선입니다. 업황에 비해서 실적이 또 좋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릿고개를 먼저 넘은 쪽은 조금 괜찮고 네. 지금 이제 막 보릿고개를 넘고 있는 양극재 쪽은 주가 조정이 오히려 가파라지는 네. 그런 양상인 거죠. 우리나라 양극재가 한참 좋았을 때, 그 다음에 뭐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견조하게 버텼을 때 동박 쪽을 보면은 뭐 동박 쪽은 뭐 처참할 정도로 좋지 않은 양상이었죠. 왜냐하면 뭐 공급 과잉이다, 서로 뭐 경쟁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뭐 SKC 주가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SK 넥실리스의 영향을 받아서 오히려 굉장히 좋은 양상이고 계속 신고가를 보이고 있었고 뒤늦게 이제 업계에서 상대적으로 순위가 떨어지는 롯데 머티리얼즈도 견조하게 이제 주가가 조금씩 반등의 흐름을 가고 있는 것이죠. 자, 준비된 그림 보시면 올해 이제 분기별로 계속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북미 쪽에서 LG엔솔의 비중을 높이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양적인 성장 보일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이런 양적인 성장 속에서 상대적으로 기존의 동박보다는 조금 더 고부가가치의 그 동박으로 이동하면서 옆쪽에 보시는 그림, 오른쪽에 나타나는 그림처럼 분기별로 이익률도 조금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분기 실적도 어느 정도 시장 컨센서스를 맞출 걸로 예상하고 있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마진이 개선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뭐 중국 경쟁사의 뭐 이슈도 있을 뿐더러 국내 업체들이 잘하고 있는 데다가 엔솔 비중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조금 이익률이 높아지고 있는 이 현재 분위기가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보릿고개를 지금 넘고 있는 종목과 보릿고개를 먼저 넘은 종목의 차이가 조금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안에는 동박이잖아요. 구리 가격의 상승도 일정 부분 기대감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업황이 여전히 좀 부진하지만 그래도 실적을 잘 내고 있고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업황이 부진한 속에서 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수요 부분일 텐데요. 그쪽 괜찮나요? 네, 그렇죠. 지금 현재 전기차가 계속 안 팔리고 뭐 전기차가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흐름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뭐 동박이라고 뭐 큰 힘이 있겠습니까? 같이 밀려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저는 뭐 전기차가 성장이 줄어드는 것이지 성장이 멈췄다 혹은 역성장으로 간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 회사가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내년, 내후년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 저 캐펙스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캐펙스가 증가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보조금 이슈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현지 생산이 늘어나면서 뭐 예를 들어 스텔란티스와 삼성 SDS와 함께 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매출을 늘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 요소가 캐파 확대와 더불어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위 이런 장치 산업들, 투자가 필요한 종목군들은 투자할 때는 굉장히 돈도 많이 나가고 그다음에 뭐 공급 과잉에 따른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타날 수 있으나 막상 투자를 하고 나서 산업 사이클이 돌거나 그다음에 업계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상업
반도체 몇 개가 과점하는 시장으로 가게 되면 가장 그 달콤한 과실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시기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업계 4위권으로 여겨졌던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적어도 미국 시장에서는 의미 있는 그런 점유율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뭐 긍정적인 모멘텀이 더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캐펙스 부분을 우리가 향후 성장 동력 중에 또 하나로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일단은 보릿고개를 넘었고 주가도 어느 정도 회복한 구간에서 4만 원 후반대에서 움직입니다. 이거는 적정한 밸류일지 궁금한데 동박 관련하면 또 SKC도 떠오르거든요. 근데 최근에 또 유리기판 관련해서도 많이 오르긴 했어요. 어느 정도의 밸류인가요? 네, SKC라고 하는 경쟁사만큼의 밸류를 누리긴 어렵다. 네. 왜냐하면 SKC의 지금 동박은 업계 1위잖아요. 그러니까 업계 1위의 프리미엄을 고려한다면 뭐 동일하게 가져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이 종목의 PB를 보시면 저점인 한 배를 찍고 지금 뭐 1.5배 내외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과거에 이제 최대 수치를 보면은 뭐 2.5배를 조금 넘었던 뭐 거의 뭐 2.3배 그 정도 수준에서 거래됐던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그 이전으로 더 되돌리면 더 높은 수준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저 정도의 레벨까지 강하게 회복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얘기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대로 전기차 시장의 안 좋은 상황에서 동박은 먼저 여러 가지 구조조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좋아지는 것이지 전기차 시장 전체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과거보다는 약간의 할인 요소를 적용을 해서 PB 관점에서는 2배보다는 조금 아래 정도. 그 다음에 그 올해 실적보다는 내년 실적을 올해로 당겨와서 PR 정도를 한 뭐 20, 30배 정도로 계산을 해보면 5만 원대 초중반 정도가 제가 보기엔 목표가가 아닌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오늘 뭐 보고서에서는 6만 원 이상을 뭐 노리는 여러 가지 보고서들도 나오고 있지만 그 정도까지 보기엔 전기차 시장이 하반기에 탄력적으로 올라간다는 전제가 따라붙어야 되는데 그건 누구도 확신하기가 지금은 어렵고 왜냐하면 지금 3월 달에 국내에도 자동차 판매량이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그 정도의 기대를 단순하게 적용하기는 어렵고 약간의 할인을 적용한 PR 한 25배, 그다음에 PB는 한 1.78배 그 정도 수준을 봤을 때는 저는 한 5만 원 초중반 정도의 가격은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여전히 우상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주가 우상향 가능하고 5만 원 초반 정도죠. 5만 4천 원 목표 주가 설정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최근에 또 뜨겁게 이야기 나오는 한화입니다. 한화가 2년 만에 이제 대대적으로 또 사업 구조 개편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좀 주목받고 있는데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 이 부분부터 짚고 가도록 할게요. 혁신. 가장 중요하게 회장이 꼽는 키워드잖아요. 이게 혁신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하나그룹이 삼형제가 있죠. 금융 부분은 이미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고 그러면 1남과 3남의 어떤 교통정리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하나도 다 아시는 것처럼 사업자 회사 아닙니까? 그냥 단순하게 지주회사는 아니고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지주회사, 사업자회사가 아니라 사업지주회사다 보니까 이 회사에 여러 가지 사업부가 있었는데요. 자, 이것을 이렇게 이제 분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자회사들, 그러니까 하나그룹의 자회사들에게 더 전문화시킬 수 있도록 다 밀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모멘텀 사업이라고 하는 2차 전지 장비 같은 것들은 물적 분할을 하고 그다음에 하나솔루션의 태양광 장비는 양도해서 태양광 쪽은 더 몰아주고 그다음에 하나오션 쪽으로 갖고 있던 해상풍력이나 플랜트 쪽으로도 몰아줘서 전체적으로 사업의 전문화 과정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하나그룹이 뭔가 굉장히 사업이 자잘자잘하게 많이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이걸 정확하게 구분해서 예를 들어서 1남에게는 어떤 산업이 전문적으로 간다. 네. 2남은 금융을 담당한다. 3남은 지금 뭐 유통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이런 모멘텀 사업이나 뭐 반도체 장비 같은 것들을 담당한다는 그런 교통 정리가 좀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서 혁신이라는 단어로 포장하기에는 조금 나쁘고요. 그다음에 현재 구간에서는 어떤 이런 교통정리, 사업에 대한 교통정리가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새로운 거라기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거를 이제 깔끔하게 정리한다라고 보다 보니까 혁신보다는 좀 교통 정리 측면에서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화가 어쨌든 이 정리할 게 많은 만큼 정말 뛰어난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한화라는 지주회사로서 순수하게 봤을 때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요? 근데 결국 자회사의
가치를 어떻게 반영하느냐가 관건인 거죠. 뭐 아시는 것처럼 뭐 방산 요즘 워낙 잘 나가고요. 네. 태양광에야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뭐 하나오션도 일정 부분의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는 것을 보면 저쪽에 먼저 지금 하나그룹의 전체적인 매출 비중을 봤을 때 하나솔루션과 한화그룹사 금융사들 그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적정 비중을 가져가면서 지금 뭐 이익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회사의 전반적인 가치는 저는 뭐 꽤 나쁘지 않다.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들이 잘 갖춰져 있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우주항공의 성장성 그다음에 전력 시장의 계속적인 성장을 염두에 둔 하나솔루션의 태양광, 미국 진출 이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주가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 시가 배당률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배당금도 계속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주회사로서의 가치도 일정 부분은 늘어가고 있다. 물론 저 한화의 별도 사업부가 또 쪼개지면서 앞으로 하나별도는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한화 같은 경우에도 이제부터는 사업 지주회사의 성격보다는 순수 지주회사의 성격적으로 조금 더 추가 기울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가 이렇게 사업 분할을 다 하고 나면 기존에 역시 사업이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순수 지주회사 쪽으로 더 기울어지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뭐 그런 밸류에이션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에 맞는 이제 밸류 판단이 중요할 것 같은데 또 지주사라고 하면 이 밸류 프로그램에 관련해서도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잖아요. 앞서 머니맵에서도 오늘 현대기아차 올라가고 금융주 올라가니까 또 이쪽 봐야 되나 싶은데 거기에 또 맞춰서 같이 밸류 상승할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근데 그 밸류 프로그램의 핵심 포인트는 외국인과 기관의 지속적인 매수가 유입되고 네.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종목은 전혀 그런 종목이 아닙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의 관심을 좀처럼 받지 못하고 있고요. 현재 이 종목의 지금 PB를 보시면 0.2배 정도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장부 가치가 뭐 10만 원이 넘는 그런 종목이란 말이죠. 근데 굉장히 낮은 주가에 거래되고 있는데 그것은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높은 부채 비율에 근거하고 있다. 그래서 이 회사의 부채 비율은 엄청나게 높은 상황이고 지금 뭐 거의 500%에 달하는 그 정도의 부채 비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채 비율을 적용했을 때 이 회사는 단순하게 PB가 아닌 순 자산 가치 대비해서 어느 정도 가격에 머물고 있는지가 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대신증권 자료에 의하면 순자산 가치가 5만 원대를 조금 상회하는 정도의 가격이라는 거죠. 그럼 이 가격대까지 갈 수 있는가? 그러면 여러 가지 상장에 따른 그런 할인 요소를 적용했을 때는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에 대한 판단을 해봐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한 60%, 50% 사이에서 계속 맴돌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사업 구조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면 이런 할인 요소가 일부는 줄어든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 맥스는 어디냐? 제가 보기에는 한 70% 정도가 맥스가 아니냐. 그래서 한 35,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잡고 우리가 이 종목을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PB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도 너무 낮은 주가라고 착각할 수 있으나 우리가 부채 비율을 적용한 순자산 가치로 봤을 때 이 회사의 적정 가치는 순자산 가치가 5만 원. 거기서 0.7배 한 35,000원 정도가 제가 보기엔 적절한 목표가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하나그룹의 전체적인 구조조정 정리가 끝나고 났을 때 적정 가치는 순자산 가치 대비 0.7배 그 정도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PB 기준으로 봤을 때는 0.4배 정도 되니까 뭔가 매력 있어 보이지만 지금 0.2배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부채 비율을 또 봐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설명해 주셨어요.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35,000원, 36,000원 이 정도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자세하게 또 종목에 대한 궁금증들 풀어봤고요. 지금까지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